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탈주를 보면서 그 균형 현상 동역이 있으면 꼭 문성민 배우를 탈주에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압박으로. 근데 그 세 인물 중에 어떤 역으로 캐스팅하시겠습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탈주란 영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문상민 배우를 알게 됐는데 홍사빈보다 문상민을 알았더라면 문상민을 캐스팅했을 겁니다. 서빈 배우님 계신 거 아니죠? 네, 군대에 있어가지고 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뜩이나 상처도 많이 받는 캐릭터인데 감정 이렇게 2차 가해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이랑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 플랜카드를 저요라는 걸 만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훌륭한 성의를 보아서 먼저 기회를 드리고요. 저희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두 분께는 탈주 사인 포스터와 탈주 보틀 그리고 세 분께는 탈주 사인 포스터와 탈주 콘티북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첫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처음에 규남이가 제가 처음 영화를 봤을 때 규남이가 지뢰를 밟지 않고 군사 붕괴로까지 달려가는 장면이 저는 그냥 영화적 연출이구나 이러고 봤었는데 감독님이 무대 인사를 도시면서 영화 탈주는 사실 북한인 군인들이 아니라 이제 관객분들을 위한 영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부터 그 장면이 조금 좋아졌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 영화가 좀 청춘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뢰를 밟지 않고 달려갈 수 있지만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뢰를 밟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밟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영화랑 별개의 질문이긴 한데 감독님은 마음껏 실패를 하셨을 때 오늘에 머물러 있는 현상과 조금 닮아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균형과 닮아 있는지 감독 이종필이 아니라 사람 이종필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그게 영화에 반영이 됐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테이크 중에 왜 잃어버렸다 테이크를 선택해 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 대사를 첫 시사회 때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실패에 관해서는 뭐 제가 정확히 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항상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뭐 연출자 혹은 사람으로서도 그냥 저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영화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실패랑 관련해서는 오래전에도 저도 비슷한 걸 일기 같은 데 적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처음 장편 시나리오라는 걸 쓸 때 그 장편 시나리오라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되게 그러니까 난이도도 있으며 굉장히 어떤 끈질김 혹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까 나는 이 장편 시나리오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실패조차 하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거를 적어놓고 어떻게든 완성해 본 적도 있는데 항상 그 과정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가기도 하고 나아가는 도중에 난 뭘 잃어버렸는가 하는 어떤 현상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상의 대사 그 테이크는 제가 핸드폰을 보는 이유가 구경 배우가 그 테이크 쓴 게 그걸 어딨지? 준비를 미리 하고 오셨어요. 질문에 그리고 구경도 문자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네. 이상한 거 몇 개만 읽어주세요. 진짜 대박인 거 하나는 그러니까 개봉 앞두고 탈주를 구경 배우가 따로 보고 저한테 보낸 게 정말 재밌었고 거기는 여름 극장가 이렇게 쓰고 밑에 H.O.T의 강타 씨 사진을 보내서 여름극장가 강탈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였고 잃어버렸습니다 관해서는 이거 읽어도 되나? 개인적인 아무튼 왜 그렇게 하였는가는 그날 촬영이 끝나고 교환 배우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게 있어서 더 그게 저한테 이렇게 남아서 그걸 기억했다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보냈냐면 오늘 정말 혹은 잊어버렸습니다는 어느 테이크부터는 이거 얘기하면 너무 크다. 아무튼 어떤 마음으로 뱉었다라고
이렇게 배우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연기했다라고 저한테 딱 집어서 얘기해줘가지고 예, 기억하고 있다 그 테이크를 썼습니다. 네. 네, 첫 질문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 번 탈주를 생각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질문이었고 혹시 잠깐 확인해보고 싶은데 탈주 3번 이상 보신 분 계세요? 5번, 와 10번도 있어요. 와 감독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질문도 네, 제일 앞쪽에 계신 중앙에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상민 배우님 많은 플랜카드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주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 탈주 GV 7회차 모두 출석했는데요. 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감독님, 배우님들의 인터뷰부터 하나하나 다 찾아봤었습니다. 이전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구교환 배우님께 리현상 캐릭터에 대해서 팬픽처럼 써서 주셨다는 편지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조금이나마 맛보기라도 들려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탈주 프리퀄 흥행하게 된다면 만들 의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말씀 아직 유효하신 건지 물론 그 기준이 꼭 순익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는데 탈주러들이 프리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4주차, 5주차에도 열심히 탈주를 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교환 배우님이 인터뷰에서 제가 팬픽을 써서 줬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요. 뭐냐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에 대한 팬픽입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의 팬픽은 아니고요. 이를테면은 감독이 그 캐릭터를 맡은 배우에게 보내는 간단한 전사인데 전사 보냅니다 그러면 왠지 표현이 후질 것 같아서 나름 애교 있게 그냥 팬픽이에요 하고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 캐릭터의 전사였고 이 캐릭터는 실질적인 저 배경에서의 권력적 아버지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쩌다가 러시아에 있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보낼 때는 아예 어쩌면 선우민과의 관계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선우민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썼던 것 같고요. 그거는 천천히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프리퀄에 관한 거는 자 탈주 프리퀄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든 제가 연출하는 영화든 혹은 어떤 재훈 배우님 혹은 교환 배우님이 연기하는 작품이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캐릭터에 머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프리퀄 비슷한 것은 어떤 다른 작품에서 어떤 형태로든 발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질문과 답변 모두 약간 기자간담회 같은 아주 공들인 답변이 오가고 있는데 얼마나 관객분들이 탈주에 진심인지 너무 느껴지시죠? 두 분도 고화성 배우님, 무상비 배우님 이 열기를 꼭 두 분을 만날 파반드까지 이어가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감독님 혹시 한번 지목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많이 하고 싶은데 저 혹시 세븐틴의 부승관님 혹시 오셨나요? 저기 있다. 네, 부승관님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감독인 것 같은데요. 진짜요? 우와. 진짜요? 현지 그리고 질문 꼭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화성 배우님, 문상 배우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포커스를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탈주의 관객 중에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제가 조표현 감독님과 제가 조표현 감독님이랑 상민이랑 너무 한번 뵀었는데 고화성 배우님도 이렇게 뵙게 되고 이렇게 GV보다는 저는 처음 봐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탈주라는 영화 자체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어서 계속 몰입하면서 봤는데 질문 드릴 것도 사실 없을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개가 몰입도가 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10년차 아이돌로서 그 뮤직비디오 정도는 좀 찍어봤는데 그 카메라 워킹이나 그런 연출이 와 이런 것까지 섬세한 게 너무 좋았고요. 그 회사에 지금 말하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많이 당황스럽긴 한데 너무 멋있었던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탈주에 이어서 이종필 감독님의 그리고 상민이 그리고 고화성 배우님 그리고 변호한 배우님의 파반들한 영화까지 너무 기대되는 오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후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너무 라디오 방송처럼 잘 진행해주고 저 멀리서 대남 방송처럼 들리고 그냥 스타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객분들 앉아서 이제 이정재 감독님 봐주세요. 네, 돌아오세요. 네, 앞쪽에 저기 그 아이패드에 감독님 제발 노란 글씨 쓰신 분의 질문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뒤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탈주와 함께한 7월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규남의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은 규남이 지도를 그릴 때 그리고 통행증에 필요한 도장을 훔칠 때 무기 대용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는 물건인데요. 동혁의 돌발 행동으로 규남이 잡혀갔을 때 탈주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만년필은 증거품으로 압수가 됐는데 현상은 이 만년필이 규남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걸 알고 그것을 빼내 규남의 가슴 근처 포켓에 직접 넣어주며 간수 잘하라고 말하면서 이어 허튼 생각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긴 하지만은 간수 잘하라고 하는 말이 먼저 한 걸로 보아 제 생각에는 현상의 진심은 규남이 탈출하기 바라는 쪽에 가까웠던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상이 되찾아준 만년필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다시 기자간담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상이 규남이 탈주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년필을 사용해서 현상 입장에서는 만년필이 규남의 어떤 탈주의 도구가 될 거라는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뭐 칼로 쓰기도 칼 대용으로 쓰기도 그냥 이제 진즉에 처음 봤을 때부터 이것이 규남 아버지의 유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상상에 하기 나름이지만 그 지도의 어떤 필체도 규남의 필체라고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현상은.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그냥 적당한 때 돌려주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적당히 해. 그리고 뭐 그런 의미지 않았나 이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 후에 탈주하는데 조금이나마 탈주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건 전혀 모르고 그냥 나는 알고 있다라는 증표로서 찌르듯이 이렇게 딱 찝어준 것이 아닌가. 봐줬다 뭐 이런 맥락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번에는 혹시 아성 배우님 한 분 골라줄 수 있을까요? 네. 탈주 10번 이상 보셨다 하시는 분 15번 저요 제일 먼저 하신 분 네, 분홍색 셔츠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감독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무대 인사를 한 80회 정도 돌고 보통은 빨간색 옷 입고 오셨는데 오늘 핑크색 옷. 네.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에서 질문 드렸던 거 답변을 못 들어가지고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그 영화에서 아문센 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에는 그 아기 규남이가 탐험가를 꿈꿀 때 들고 있고 마지막 장면에서 현상이가
이제 그 증거품을 보면서 거기에서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95년도에 피아노 형이 준 걸로 써 있고 근데 규남이가 77년생이거든요. 77년생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그 탈주 별마당에서 했던 거에서 잘못 나온 건가요? 별마당 어디 탈주 어디? 별마당 이벤트 할 때 거기 77년생이라고 나오나요? 네. 네, 아마 네, 그 잘못된 거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네, 그거는 어렸을 때 규남이 그러니까 95년 그 95년에 현상이 선물로 준 것이 맞고요. 그때 받았을 때 규남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0살 미만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딱 몇 년도다 명시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자이언티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10주년 됐다고 올해가 그래서 2014년에 나왔고 그래서 저는 배경 설정을 2015년으로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8살, 9살이었고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영화 시작할 때는 28살 정도의 규남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라디오 사연 남쪽에 그 민트초코라는 사람이 보낸 것도 같은 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만기 제대 10년을 보내려면은 북한에서 18살, 19살 정도에 이렇게 입대를 하기 때문에 그 나이 맞춰서 95년 설정한 게 맞습니다. 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주 숨막히는 대질 신문이 이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상민 배우님이 한 분 관객분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계시는 빨간 모자 너무 멋있으신 분. 네. 자리에 앉아서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두 배우님 작품도 최근에 봤었거든요. 흥한 포즈도 봤었고 방과후 전쟁할 때도 봤었고 근데 탈주 GV라서 질문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감독님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성된 영화를 보는 관계 입장에서는 배우 조합이나 시너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독님이 캐스팅하실 때는 머릿속으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금인 DJ님 유튜브에서 이재훈 배우님의 어떤 강한 집념, 눈빛이 규남이랑 잘 어울렸다고 토크를 하신 걸 보고 제가 고개를 좀 끄덕였는데 아무리 이재훈 배우님이 구경 배우님을 좋아하고 고백도 하고 제안도 했다고 해도 감독님이 보고자 하는 어떤 면이 없었으면 캐스팅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고 확신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촬영하시면서 사실 변수가 되게 많은데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계획이 어긋났던 씬이 어떤 씬이었는지 비하인드 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확신 현상규남 캐스팅 두 분 배우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 현상에 관해서 질문 주셨는 건가요? 현상이요? 네. 네, 현상은 재현 배우님의 러브콜이 크긴 했고요. 그리고 아마 러브콜이 아니었더라도 저도 하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규남은 딱 그런 재훈 배우님이 딱 가질 것 같은 어떤 집념의 눈동자 딱 그게 없는 사람이면은 할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 현상은 이를테면 재즈의 잼 연주하듯이 막 자유롭게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딱 정형화되지 않고 규정되지 않는 또 그렇게 봤을 때 구경한 배우님만한 또 배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가 오면 뭐든지 자유롭게 놀면서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캐스팅했었고 그 다음에 촬영할 때 계획에 가장 틀어졌던 것은 좀 재밌는 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재미 좀 없는데 원래 제가 받은 시나리오에서는 되게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자기 부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총 쏘게 하고 시끄러워하고 그 장면에서 이렇게 동혁이랑 규남이 뛰다가 이렇게 물로 첨벙 뛰어내리는 게 원래 제가 받은 시나리오에서는 거가 들판이 아니라 다리였어요. 다리. 되게 큰 높은 다리였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다리 밑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도저히 그런 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억지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그냥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그런 그냥 뛰어내렸고 그냥 뛰다가 그 어떤 낭떠러지에 물이 있다는 설정으로 그냥 허허벌판을 뛰다가 뛰어내리는 설정으로 바꿨고요. 그렇게 그걸 바꾸는 만큼의 영화적인 언어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현상이 이렇게 물로 확 카메라에 부딪히는 이렇게 하는 그것을 추가로 넣어서 그런 식으로 뭐가 여건이 안 될 때 대치하면서 재밌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탈주가 신기한 영화예요. 그 영화 러닝타임은 짧은데 보고 나면 진짜 생각이 많아져요.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더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 배우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영화 보고 나서 느낀 게 이재훈 배우는 되게 또렷한 배우잖아요. 이를테면 명도의 배우라고 할 수 있을 밝음과 어두움이 정말 설득이 잘 되는 그런 배우고 구교환 배우님은 진짜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는 이를테면 좀 채도의 배우 같은 사람이잖아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색깔을 보고 있는 건지 좀 약간 착시가 날 정도 공작새 같은 그런 배우인데 그 두 대비가 너무 강렬하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은 혹시 어떤 색깔의 배우가 되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아성 배우님이야 정말 베테랑 배우님이시니까는 혹시 하나의 색깔을 더 갖고 싶다면 어떤 색깔을 좀 더 갖고 싶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진행자님이 질문해 주셨을 때 두 역할 중에 어떤 캐릭터를 맡고 싶냐고 여쭤봤을 때 전 규남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규남이 계속 움직이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교환 배우님은 상대적으로 너무 편하게 연기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배우분의 이미지만 생각했을 때 이재훈 배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요의 눈빛이 있고 되게 정적인 느낌이라면 구교환 배우님은 정말 어디를 튈지 모르는 되게 역동적인 느낌인데 역할의 그 캐릭터성은 또 반대예요. 그게 좀 역설적인 것 같아서 재밌고요. 어떤 색깔의 배우가 되고 싶냐고요? 가성비 좋은 앉아서 연기할 수 있는 구교환 배우님의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사실 아성 배우님은 꽤 오래전에 재훈 배우님만큼 뛰셨잖아요. 괴물에서. 네, 그래서 더 안 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많이 뛰셨으니까. 상민 배우님은 어떤 색깔의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아 저요. 이거는 예상 질문지에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표님. 제가 최근까지 이제 파반네를 촬영했으니까 파반네 기억을 살려보자면 저는 이제 하얀색 약간 도화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현장에. 근데 집에서 항상 대본 보면서 씬 하나하나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머리가 너무너무 사실 아팠거든요. 계속 뭔가 이거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근데 현장에 가면 어느 순간 제가 하얀색이 되어버리면 이 신이 되게 완성도 있게 나온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종필 감독님이 같이 채워주셨고 그 아성 누나가 같이 채워주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집에서는 정말 안 풀렸던 그런 고민들이 다 풀리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촬영 감독님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만들어주시는 거 보고 제가 그냥 그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순간에만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로 따지자면 좀 하얀색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떠올려 보니까 문상민 배우님 드라마 슈룹에서 하얀색 옷도 정말 잘 어울리셨던 것 같고 사실은 검은색 옷도 정말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서 뭐 무슨 색이든 잘 다 받으시니까는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필 배우님은 어떤 색깔의 배우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배우가 아니라 연출하고 싶은데 그냥 두 배우님과 같이 영화를 작업하다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이 들곤 해요. 특히 아성 배우님은 삼진에 이어서 이번에 파반으로 또 뵀는데 뭐랄까
연기에 관해서 제가 범접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구경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상민 배우님이랑은 같이 이렇게 작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막 뭘 얘기하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맛깔계열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맛깔나게 대사치고 막 이런 거밖에 저는 연출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은 근데 되게 그냥 되게 종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근데 되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보여진 것보다 더 뭔가 많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함께 조금씩 꺼내보자라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작업하고 있어서 네 저는 그냥 두 분과 함께하는 그냥 연출자이고 싶습니다. 네. 네,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말씀 들으니까 차기작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아마 내년쯤에는 감독님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1년 후에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들 또 다들 이제 이미 믿고 계시잖아요. 이종필 감독님은 얼마나 캐릭터를 맛깔나게 말아주시는 감독님인지 그리고 또 두 배우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배우님이신지를 또 확인하셨으니까는 1년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구하성 배우님도 여름에 차기작 개봉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이잖아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고 사실 탈주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싫어서 같은 거니까는 약간 세계관이 좀 이어지는 것 같긴 맞아요. 한데 한국을 탈주하는 네, 얘기입니다. 한번 소개를 좀 홍보할 시간을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런 시간 아주 감사하고요. 한국이 싫어서 탈주하는 얘기예요. 정말 20대 후반의 개나라는 여자가 네, 한 달 정도 후에 개봉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일이죠. 네, 8월 28일 개봉하는 한국이 싫어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상민 배우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첫 관객과의 대화 자리 와서 팬분들이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은 거 있으면 아니면 뭐 혹시 개인기 같은 걸 준비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상 배우님도 조만간 새벽 2시 신대로. 아 맞습니다. 저도 8월에 드라마가 이제 새벽 2시 신데렐라라는 드라마가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파반내도 1년 뒤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관객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GV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마지막에 저희랑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꼭 여러분들 같이 사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주는 아마 이게 마지막 행사는 아니겠죠, 감독님? 계속 더 준비가 돼 있겠죠? 네, 근데 일단은 정해진 건 마지막 행사입니다. 80번 이상 보신 분들 잠깐 쉬었다가 또 현생도 살다 오셔야 되니까는 잠깐 자기 정비할 군인들도 자기 정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정비할 시간 잠깐 드리는 것 같고 정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 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영화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되게 좋아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하데스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현상이 그남을 잡지 못하는 데에 정말 많은 감정들이 녹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연민과 질투와 우정과 애정과 모든 게 다 사로잡힌 그런 얼굴과 뒷모습을 보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사실 한 번 더 그 장면 때문에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탈주가 그런 장면들을 꼭 남겼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긴 행사에 또 마지막에 함께해 주신 파반드 팀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종필 감독님도 이제 파반드 남은 촬영들 잘 마무리하셔서 또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를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발 저윤님 네, 저기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드셔가지고 이쪽에 드릴게요. 네. 제발 저윤님 진짜 중요한 얘기해야 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선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영화의 규남이가 탈주하는 그 배경 날짜가 3월 28일 즉 규남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걸 의도하신 거라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풀밭에서 현상이랑 규남이가 싸울 때 규남이가 해보길 잘하지
해보길 잘했지 않습니까? 피아노요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 이제 그 유나미가 현상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잘 풀어보려고 하는 감정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약간 뭔가 현상이를 더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현상이가 그 말을 듣고 좀 감정이 폭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 둘의 심리 상태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생일날 이제 탈주를 하게 되는 것은 의도한 게 맞고요. 큰 뭐 의미는 아주 도식적이지만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였고요. 근데 또 따져 보니까 시나리오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동혁의 어머니도 생일이 내일이어서 그럼 둘이 생일 같으면 이게 뭐 괜찮나 해서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작게만 아는 사람만 알게 이렇게 좀 숨겨놨던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 영화 후반부에서 회복을 잘했지 않습니까? 피아노 형 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 대꾸가 되는 씬이 제가 조금씩 찔끔찔끔 말씀드리는데 초반부에 둘이 이제 사단으로 갈 때 편집된 장면 중에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게 되게 대비되는 씬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너 반가운데 넌 내가 안 반가운 것 같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러면은 또 교환 배우님이 현상처럼 멋있어졌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재훈 배우님 규남이 군인이 될 줄 몰랐습니다. 피아노 형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사실 그럴 때의 피아노 형이랑 그랬을 때의 그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규남은 현상한테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서 그냥 나온 말에 이제 이만 그냥 툭 던진 말에 이렇게 반응이 큰 것이 이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거랑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도 이제 똑같이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라 했는데 가급적 형이라고 안 불렀던 것이고 형같이가 옛날에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랬던 전사가 있었고 이제 그쯤 왔었을 때는 이제 극한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회복을 잘했지 않느냐 하고 피아노 형이라고 그 대사는 편집하지 않았던 거고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종필 감독님 좀 힘드시겠지만 기자간담회 몇 번 더 해주셔야지 질문들이 해소될 것 같으니까는 탈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 인사 말씀 듣고서 그 상민 배우님이 요청하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또 얘기 나눌 자리가 있거나 혹은 뭐 근데 네 무대 인사 다니면서 교환 배우가 맨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영화 만들어지고 나서는 관객들의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객으로서의 영화를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봤을 때는 또 제가 파반드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극 중에서 현상이 이렇게 라흐마니노프 이렇게 연주하고 피아노 연주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꿈이랄까 혹은 그런 거를 이렇게 두고 왔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한테 홍보를 잠깐 하자면 두 분이랑 하고 있는 파반드란 영화가 저한테는 잃어버린 꿈 같은 영화여가지고 네 되게 그리고 저한테 송강은 아니 현상의 송강은 저한테 고화성이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네 되게 잃어버린 꿈을 찾아가듯이 준비하고 있는 파반드도 많이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탈주 네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배우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리 채워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오늘 또 처음 경험해보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탈주 파반드 둘 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필 감독 잃어버린 꿈 고화성 배우님. 아니 일단 이 GV장에 오기 전에 문상민 배우가 저한테 나 너무 떨린다고 GV가 처음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역시 현직 MC답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도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주라는 영화에 참여했던 스태프분들이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화의 스태프분들이세요. 뭐 이종필 감독님은 물론이고 촬영, 조명, 미술, 뭐 음악 감독님 다 이 탈주를 만든 분들이어서 그분에 대한 존경을 이 자리에서 표하고 싶습니다. 이종필 감독님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러면은 사진 촬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석이랑 같이 네네. 그러면 배우님들 네,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네. 네, 감독님도 같이 해주시고. 네. 상민 배우님 특별히 원하는 포즈 같은 거 있으세요? 뒤에 관객분들? 후레쉬 한 번만 핸드폰 네 플래시 네, 귀여운 V 버전 찍었고요. 이제 세 분 보라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될까요? 관객분들 이렇게 언제 또 뵐지 모르는데 해주세요. 아, 네 탈주 하트 하겠습니다. 네 탈주 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분 관객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저희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